자, 차트 슬라이드 만들어주기 위해서 슬라이드 5번에다 이제 클릭하고 여기다가 이제 제목은 대문자 C번이죠. 대문자 C 나오고 그 다음에 브랜디드 컨텐츠 홍보라 이렇게 입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게체트를 이제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삽입에 차트로 해가지고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부분의 차트 또는 여기 게체트에 있는 차트 아이콘을 차트 삽입 아이콘을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셔도 되겠고, 일단 여기서 형태가 뭐냐면 차트의 종류가 뭐가 되는 거죠? 처음에 종류는 묶은세로 막대형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일단은 묶은세로 막대형의 첫 번째 있는 거 묶은세로 막대형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면 이제 그 차트가 들어가겠죠. 그 여기서 이제 차트가 들어간과 동시에 엑셀 창이 같이 떴어요. 그죠? 여기다 이제 뭘 해주면 되는 거냐면 여기다 이제 그 데이터 원본을 그대로 입력해주면 되는 거죠. 바로 요 내용이 되겠죠. 여기 출력 형태에서 이제 가로축의 밑에 데이터 테이블로 표시한 요 내용을 그대로 엑셀 창에다가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시면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계열 1이 그래서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죠. 계열 1이 인플루언서, 그리고 계열 2는요, 계열 2는 블로그, 계열 3은 잡지. 이렇게 잘 입력해 주시고요. 잡지, 그 다음에 또 뭐야? 캠페인, 그리고 SNS 입력하고, 그 다음에 항목 이름 뭐가 되는 거죠? 항목 이름 인지도가 되는 거고, 항목 이름 인지도이고, 항목 이름 선호도가 되는 거죠. 선호도 이렇게 입력하고, 여기가 이제 인플루언서 여기서부터 내용을, 그러니까 숫자를 입력해 주면 되겠는데 소수점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죠. 3.83 요건 직접 써줘요. 3점을 직접 찍어주세요. 3.83 이렇게. 선호도는 4.443. 여긴 블로그는 3.21 그리고 4.23. 이렇게 직접 소수점 같은 경우는 직접 써주시면 돼요. 2.71 3.11 이렇게 해서 이제 필요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항목 3, 4번은 이제 차트 범위에서 제외를 시켜줘야 되겠죠. 항목 3, 4번을 그러니까 A4부터죠. A4부터 이제 A4 셀서부터 F5셀까지를 잡고 여기 갖다 뭘 해주는 거냐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나오는 메뉴에서 삭제죠. 삭제 가셔가지고 포행 삭제하시면 여기가 이제 차트 범위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인지도하고 선호도가 가로축으로 가 있고 나머지 인플루언서부터 이제 SNS까지는 범위로 나가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요걸 갖다 어떻게 해줘요? 얘를 갖다가 행렬 전환을 해주시는 거죠. 행렬 전환 하셔가지고 행렬 전환 해주셔가지고 이제 행렬을 바꿔주는 거죠. 행렬을 바꿔주면 뭐랑 뭐가 바뀌는 거야? 가로축의 내용과 범례 내용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일단 여기 이제 뭐 소수점이나 자릿수는 여기서 조정하실 내용은 없어 보이네요. 그냥 요대로 입력한 그대로 내용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렇게 행렬 전환까지 하셔가지고 이 모양이 나오도록 만들어주고, 행렬 전환까지 하신다면은 엑셀 창을 일단
꺼주시면 되는 거죠. 꺼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영역의 전체 글꼴 나와있죠. 여기 보면은 종류는 이제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만들어 놨죠. 그리고 글꼴은 어떻게 돼요? 차트 영역의 전체 글꼴, 그 차트 제목을 제외한 나머지 다 뭐가 되는 거냐면 도둠 16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트 영역 클릭하고 차트 디자인 탭에서 이제 차트 요소 추가 가셔가지고 차트 제목이 없을 경우 이렇게 차트 제목 추가하면 되고, 차트 제목이 추가되어 있죠. 자, 홈 탭에 가셔가지고 차트 영역 클릭한 상태에서 홈 탭에 가셔가지고 글꼴 그룹에서 글꼴은 도둠 16포인트로 맞춰주세요. 글꼴 도둠 16포인트로 맞춰주고, 그 다음 외곽선을 거달라고 했죠. 외곽선을 거달라는 얘기 뭐냐면 지금 외곽선이 없는 거죠. 바깥쪽에 빈 화면을 클릭해보면 차트 영역에 바깥쪽에 외곽선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차트 영역 클릭하고, 차트 영역은 여기 차트 제목 양옆에 빈 공간 요런 데를 클릭해주면은 차트 영역을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잡고 서식에 가가지고, 서식에 가셔가지고 도형 스타일에서 도형 윤곽선 테마색의 검은색 검정 텍스트 예를 주시면 이제 바깥쪽에 외곽선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달라는 소리죠. 그럼 차트가 이제 일단 이제 생성이 된 거고, 기본적인 설정이 다 설정이 된 거죠. 그리고 뭘 해주셔야 될까? 그 다음에 차트 제목, 차트 제목, 그죠? 차트 제목에서 궁서 24포인트 굵게로 해달라고 되어 있고, 차트 제목의 내용은 이거죠. 브랜드 홍보 소비자 반응. 차트 제목을 갖다가 이렇게 차트 제목은 직접 써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블록을, 차트 제목의 블록을 잡고 여기다 써요. 브랜드 홍보 소비자 반응 이렇게 입력하고, 그 다음에 요 차트 제목의 글꼴이 바로 얘죠. 차트 제목 궁서 24포인트 굵게 테두리 흰색 채우기, 채우기 이제 흰색에다가 테두리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주시라고 되어 있죠. 일단 궁서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 일단 궁서로 주시고, 글꼴 궁서에다가 크기는 얼마? 24포인트로 주고 굵기로 주시고, 그죠? 그런 다음에 서식에 가셔가지고 도형 채우기는 테마색의 흰색 배경을 주시고, 도형 윤곽선은 검정 텍스트를 주시면 되겠죠. 도형 채우기와 도형 윤곽선을 각각 검은색과 흰색으로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도형 효과에 가셔가지고 뭐야?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가셔가지고 그림자 중에서도 뭐야? 오프셋 오른쪽을 주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얘가 바깥쪽이죠. 바깥쪽에 있는 내용 중에서 오프셋 오른쪽 요거 맞죠? 요걸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림자의 바깥쪽 범주에서 오프셋 오른쪽을 선택해 주시면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차트 제목의 내용까지 설정이 된 거죠. 그죠? 이렇게 하고 이제 채우기는, 차트 영역의 채우기는 도형 채우기 노랑으로 채워주고, 그림 영역, 이 그림 영역은 이 눈금선 안에 그 눈금선 사이에 빈 공간을 잘 클릭하셔가지고 그림 영역을 잘 잡아주고, 이 친구는 뭐야? 도형 채우기 흰색 배경으로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제 세부 조건에 여기까지 그림 영역 채우기 흰색까지 다 된 내용이죠. 그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제 이렇게 보조축을 만드셨어요. 보조축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보조축 기본 세로축과 보조 세로축의 축의 모양, 즉 축의 경계값하고 기본 단위 설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하셔야 되냐면 바로 POC 형식을 설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시 형식을 설정한 내용, 요거를 전에 했던 예제에서는 표시 형식을 설정한 내용이 따로 없었는데 지금은 있죠. 그래서 그걸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건 좀 이따가 잠시 후에 그거 이제 이 데이터 서식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내용을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럼 이제 그림 영역까지 채우기 한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서식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데이터 서식에 보니까 선호도 계열을 무엇으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고조축으로 지정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선호도 계열이 되겠죠. 선호도 계열을 클릭하셔도 좋고 인지도를 클릭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계열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고 들어가요. 계열 인지도나 선호도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다 괜찮으니까 클릭하고 계열 전체가 하나가 다 잡힌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 탭에 차트 종류 변경으로 가요. 차트 종류 변경 가셔가지고 보면 차트 종류 변경에 모든 차트에서 뭘로 되어 있는 거냐면 혼합으로 되어 있죠. 혼합으로 들어가져 있는 상태고, 여기서 선호도 계열을 갖다가 선호도 계열을 차트 종류가 뭘로 되어 있냐면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되어 있죠. 이걸 갖다가 네 번째 거 꺾은 선형,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이렇게 설정하고 그 다음에 보조축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조축이 생겼죠. 확인 누르고 이렇게 해서 보조축이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축의 경계값, 축의 기본 단위, 그리고 축의 표시 형식을 설정하시면 되겠는데, 축의 이제 그 표시 형식을 먼저 두 개 다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기본 세로축 먼저 더블 클릭을 할게요. 기본 세로축을 더블 클릭하면은 오른쪽에 축서식 창이 나오겠죠. 여기서 최소값,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 4.5이고 기본 단위 0.5 맞나요? 0.5 맞죠, 그죠? 요건 그대로 경계값은 그대로 가면 되겠네요. 최소값, 최대값, 기본 단위 그대로 놓고, 그다음에 밑에 요거 요 내용 확인하고 밑으로 가보면 뭐가 있냐면 뭐가 있죠? 표시 형식이라고 있죠. 표시 형식에 가셔가지고 표시 형식에서 범주가 지금 뭘로 되어 있죠? 일반으로 되어 있죠. 일반을 갖다 뭘로 바꿔줘요? 여기서는 숫자로 바꿔줘요. 여기서 표시 형식을 숫자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소수야 자일수는 여기서 2로 설정해줘요. 2로 설정해주시면 4.50, 4.0 하면서 이렇게 여기 축에 달려있는 숫자들의 형식이 지금 얘처럼 출력 형태처럼 이렇게 4.50, 4.00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도록 설정된 거죠. 바로 표시 형식 가셔가지고, 그죠? 범주에서 숫자로 놓고 소수 자릿수를 2로 설정하시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죠. 오른쪽에 보이는 보조 세로축도 마찬가지로 요 보조 세로축의 숫자를 더블 클릭하고, 그 다음에 축 옵션에서 최소값, 최대값은 그대로 놓으시면 되겠네요. 0.0 하고 0.0, 5.0을 그대로 놓고, 기본 단위 얼마일까요? 기본 단위?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보조 세로축은 기본 단위가 얼마예요? 1이죠. 이번에 1이에요. 1로 놓고, 기본 단위 1로 놓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표시 형식이 어떻게 되죠? 0.00, 1.00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최소값, 최대값, 기본 단위 설정하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표시 형식 범주에서 범주는 일반이 아니고 뭐야? 숫자죠. 숫자로 놓고 소수 자릿수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2로 지정해 주시는 거죠. 5.00, 4.0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축의 레이블이 표시 형식이 변경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맞춰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표시 형식을 설정하시는 경우도 종종 이제 지금처럼 있다는 얘기죠. 일단 여기까지 다 설명드렸고, 그래서 축의 경계값, 그러니까 최소 최대하고 기본 단위하고 표시 형식을 설정한 내용을 해본 거죠. 요거 축의 그 축의 선도 마찬가지로 축의 레이블 더블 클릭하고, 이번엔 축서식의 채우기 및 선에서 선 범주에서
실선 주고 검은색 주시고, 이 내용 기억나시죠? 오른쪽에 있는 보조 세로축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고 실선 주시고 색깔 검은색 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뭐가 들어가죠? 이렇게 가로축의 밑에 데이터 테이블이 들어가고, 또 뭐가 빠져요? 범례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차트 영역 클릭하고 차트 요소 단추에서 데이터 테이블 중에서도 뭐요? 데이터 테이블 중에서도 범례 표지 포함 해가지고 해주시면 되겠고, 그 범례는 없는 거죠. 범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과 범례를 다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데이터표의 테두리 선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실선 검은색으로 나오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제 이것 빼고 다 한 거죠. 바로 이제 데이터 레이블 들어간 내용과, 그리고 도형과, 그리고 눈금선과 표식 옵션, 요것만 추가로 해주면 끝나는 거네요. 이제 자, 일단 이제 눈금선이 없어야 되겠죠. 눈금선 제외시켜 주시고, 차트 요소 단추 클릭하고 들어가서 눈금선 체크를 풀어 주셔도 되고, 눈금선을 클릭하고 딜리트 눌러도 되고, 눈금선이 안 나오도록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데이터 레이블, 즉 값표시 하라고 되어 있죠. SNS의 인지도 계열만 하라고 되어 있어요. SNS의 인지도니까 요 인지도의 SNS만 클릭하는 거죠. SNS 인지도 클릭하고 보니까 인지도가 다 잡혔죠. 이 상태에서 SNS의 인지도만 다시 원 클릭하시고요. 그럼 여기 SNS 인지도만 잡히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데이터 레이블, 차트 요소 단추 클릭하고 들어가서 데이터 레이블에 바깥쪽 끝으로 놓으시면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이 들어가겠죠. 데이터 레이블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표식 옵션. 표식 옵션은 우클릭하고 들어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선호도 계열이 되겠죠. 선호도 계열에 대해서 우클릭하고 데이터 계열 서식에 들어가셔서,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어디로 가요? 채우기 및 선 가셔가지고 표식에 가셔가지고, 데이터 계열 서식 채우기 및 선의 표식에 가셔가지고 표식의 표식 옵션 가셔가지고 여기서 기본 제공으로 가는 거죠. 기본 제공에서 이제 뭘로 하시면 될까요? 모양이 어떻게 돼요? 모양이 보니까 다이아몬드네요. 그죠? 다이아몬드로 놓고, 형식을 다이아몬드로 놓고, 그 다음에 크기는 10에서 12 정도 주시면 되겠네요. 전 12 정도로 적었겠습니다. 여기 표식의 크기를 이제 좀 키워준 거죠. 이렇게, 그죠? 표식의 모양과 크기를 다 이렇게 바꿔주고, 그럼 표식의 옵션이 다 된 거네요. 그죠? 또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게 이제 바로 도형이죠. 이제 도형 하나만 남았죠. 요거는 삽입에 도형 들어가서 바로 어떤 도형이에요? 요 도형은 보니까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맞죠? 삽입에 도형 들어가서 사각형 범주에서 두 번째 있는 사각형, 많이 봤던 사각형이죠? 이거를 여기쯤에다 그려 넣어줘요. 도형을 그려 넣어주시고, 도형의 텍스트는 5점 척도, 척도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자, 도형에 대해서는 뭘 하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도형 효과, 도형 스타일, 미세 효과, 파란 강조위를 주시라고 되어 있죠. 도형 클릭하고 도형 서식의 도형 스타일에서 도형 스타일 모음에서 테마 스타일에서 미세 효과, 파란 강조위를 주시면 되겠네요.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글꼴을 설정해 주세요. 글꼴이 뭐라고 되어 있죠? 굴림 18포인트.
굴림 18포인트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 단락그룹에서 가운데 맞춤과 텍스트 맞춤, 중간 맞춤을 각각 해주시면 요 글자가 도형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끝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요거 표시 형식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걸 이제 한번 설명드려 보았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세부 조건의 내용을 가지고 작업하셨다 그랬을 때 추가로 작업하셔야 될 내용들이 있었죠. 그걸 포함해서 같이 해본 건데, 바로 축의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내용 또한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었죠. 바로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었죠. 요거 그죠? 요 내용 세부 조건에 있는 내용대로 하고 나서 이제 별도로 또 여러분들이 출력 형태를 보고 설정해 주셔야 될 내용들 6가지로 정리해 드렸던 내용이었고, 이거 다 해본 거죠 오늘. 데이터 테이블 설정하고 범례 설정하고, 범례는 이제 범례가 따지고 데이터 테이블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축의 테두리 설정하는 거 해봤고, 축의 경계 및 기본 단위 설정하는 거, 축의 경계라는 거는 최대 최소를 말하는 거죠. 축의 최소값, 축의 최대값, 그리고 기본 단위 설정. 기본 단위는 눈금 한 칸의 간격을 말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요거 오늘 해봤던 내용이 바로 축의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내용이었죠. 그럼 축의 표시 형식인데 여기서 뭐야? 달려있는 숫자들에 대해서 서술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나오게 만들어주는 내용을 추가로 설명드렸던 거였죠. 그리고 눈금선 표시 설정, 눈금선 안 보이게 하면 되고, 표시 옵션은 출력 형태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표식 옵션에서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나오게 하고, 표식 옵션에서 그죠? 기본 제공에서 형식을 이렇게 그죠?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나오게 하고, 크기는 10에서 12 정도로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주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